스토리 인사이드 스토리텔러 홍주영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던 가을은 어느덧 매서운 바람을 들고 나갑니다. 덕분에 아침에는 초겨울처럼 오들오들 떨 정도로 춥지만 낮에는 햇빛이 너무 강해서 아침에 긴팔을 입은 저 자신을 원망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바뀐 날씨에 아침에는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하는 시간은 점점 더 길어지는 것 같아요. 하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가을바람에 변화가 생긴 만큼 우리의 일상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다들 중간고사는 잘 치르셨는지 저는 2학기만큼은 꼭 좋은 학점을 받고 말 테야 라고 생각했는데요. 이룰 수 있을지 쉽지 않네요. 여러분도 저처럼 후회하지 않았으면 하고요. 과거를 후회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이미 벌어진 일인걸요.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그만큼 다시 현재에 집중하면서 더 좋은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만큼 좋은 일이 얼마 전에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바로 3년 만에 치러진 정기 고연전. 고연전에서 결과적으로 우리 고대가 연대로부터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현장에서 보는데 얼마나 가슴이 벅차던지 3년 만에 치러져서인지 그만큼 응원 열기가 엄청났는데요. 자, 지축을 박차고 자, 보여와라 그대. 두 학교 모두 큰 사고 없이 행사를 치르게 되어서 참 다행입니다. 아직도 노래가 머릿속에서 울리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다시 고연전을 한다면 더 열정적으로 응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지난 방송에서는 제가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기는 바람에 김주성 아나운서님께서 대신 스토리 인사이드를 진행해 주셨는데요. 역시는 역시 그 경력은 무시 못할 정도로 완벽히 방송을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휴방기간 포함해서 3주 만에 진행하는 우리 스토리 인사이드 조금은 긴장이 되면서도 설레는데요. 휴방기간 이후에 처음으로 하는 방송이어서 그런지 이 방송의 제작 PD님도 스크립트를 쓰실 때 애를 많이 먹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스토리 인사이드 오늘도 즐겁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휴방기간 이후 KDBS에서 진행하는 모든 정기 오디오 방송 중에서도 가장 처음으로 진행하는 오디오 방송 스토리 인사이드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작품을 학우분들께 소개해드릴지 고민이 많이 됐는데요. 드라마보다는 영화 중에서도 애니메이션을 다루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영화에 대한 소개를 처음에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그 스크립트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날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아쉽게도. 그래서 이미 절반 이상을 쓴 스크립트를 다시 쓰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다른 작품을 다루게 됐는데요. 어쩌면 지금 깔리는 이 부금이 듣기만 해도 심장이 울리는 학우분들 계실 겁니다. 오늘 제가 다룰 스토리는요. 바로 너의 이름은입니다. 네, 너의 이름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제작 PD님이 진짜 어쩔 수 없는 최후의 수단으로 너의 이름은을 다루겠다고 하셨는데요. 그게 오늘인가 봅니다. 너의 이름은요 2016년 8월에 일본에서 개봉을 하고 2017년 1월에 한국에서 자막판이 그리고 2017년 7월에 더빙판으로 개봉했습니다. 상영 시간은 총 107분으로 여러분이 딱 지루하지 않을 정도의 시간인데요. 감독과 각본 모두 별을 쫓는 아이 그리고 날씨의 아이를 탄생시킨 신카이 마코토님께서 맡으셨습니다. 타치바나 타키 너의 이름은에서 남자 주인공을 맡으면서 도시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남고생이죠. 미야미즈 미츠아 너의 이름은에서 여자 주인공으로 타키와는 다르게 시골에서 살아가는 소녀로 도쿄의 화려한 생활을 동경하는 여고생입니다.
정말 작화부터 시작해서 스토리, OST 모든 것이 완벽한 애니메이션이라고 많은 평론가들이 평가를 했었는데요. 예고편에서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의 대사로 대략의 줄거리를 한번 알아볼까요? 한 달 후, 1000년 만에 찾아온다는 혜성을 기다리고 있는 일본. 산골 깊은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여고생 미츠아는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촌장인 아버지의 선거 활동과 신사 집안의 낡은 풍습, 좁고 작은 마을에서는 주위의 시선이 너무나도 신경 쓰이는 나이인 만큼 도시를 향한 동경심은 커지기만 한다. 다음 생은 도쿄의 잘생긴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남자가 되는 꿈을 꾼다. 낯선 방, 처음 보는 얼굴의 친구들,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도쿄의 거리. 당황하면서도 꿈에 그리던 도시에서의 생활을 마음껏 즐기는 미츠아. 한편 도쿄에서 살고 있는 남고생 타키도 이상한 꿈을 꾼다. 가본 적 없는 깊은 산속 마을에서 여고생이 된 것이다. 반복되는 신기한 꿈, 그리고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기억과 시간에서 느끼는 위화감. 이윽고 두 사람은 깨닫는다. 우리 서로 몸이 바뀐 거야? 바뀐 몸과 생활에 놀라면서도 그 현실을 조금씩 받아들이는 타키와 미츠아. 만난 적 없는 두 사람의 만남. 운명의 톱니바퀴가 지금 움직이기 시작한다.目を覚ましたかい。それなのになぜ目も合わせやしないんだい。遅いよと怒る君、これでもやれるだけ飛ばしてきたんだよ。心が体を追い越してきたんだよ。君の髪や瞳だけで胸が痛いよ。時を吸い込んで話したくないよ。遥か昔から知るその声に生まれて初めて何を言えばいい。君の全然前世から僕は君を探し始めたよ。その不吉祥な笑い方をめがけてやってきたんだよ。君が全部なくなってチリチリになったってもう迷わない。また一から探し始めるさ。むしろゼロからまた宇宙を始めてみようか。どっから話すかな。君が眠っていた間のストーリー。何億何光年分の物語を語りに来たんだよ。けどいざその姿この目に映すと君も知らぬ君とじゃれて戯れたいよ。君の消える痛みまで愛してみたいよ。銀河何個分かの果てに出会えた。その手を壊さずどう握ったならいい。君の全然前世から僕は君を探し始めたよ。その騒がしい声と涙をめがけやってきたんだよ。そんな革命前夜の僕らを誰が止めるという
旗を立てるよ。君は僕から諦め方を奪い取ったの。その不吉祥な笑い方をめがけてやってきたんだよ。君が全部なくなってチリチリになったってもう迷わない、また一から探し始めるさ。何光年でもこの歌を口ずさみながら너의 이름은에서 오늘 다뤄볼 인물은 바로 이 영화의 영화 주인공인 미츠아인데요. 미츠아는 시골 마을의 무녀로서 살아가지만 실상은 그저 평범한 사춘기 소녀입니다. 도쿄의 화려한 생활을 동경하면서 살아가던 도중 그녀는 기이한 일을 겪습니다. 바로 몸이 바뀌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몸이 바뀐 대상 타키와는 몸이 바뀌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두 기록해두기로 하는데요. 그러던 그들의 몸이 바뀌지 않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둘 중 한 명, 미츠아가 사는 마을에 유성이 떨어지는 사고가 난 건데요. 타키가 미츠아가 만든 마을의 미인주를 마시면서 다시 미츠아와 같은 시간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유성이 떨어지는 마을의 비극을 막아야만 했는데요. 둘이 만난 황혼의 시간이 끝이 나고 미츠아는 움직입니다.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기엔 너무 시간이 부족했죠. 미츠아는 마을 친구인 사야카와 카치히코와 함께 방송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을 학교로 대피시킵니다. 그 덕분에 마을에 대한 피해는 줄었고 모두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운명적인 그의 이름이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미츠아는 남의 시선을 신경 쓰고 구설수에 오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인물입니다. 그녀가 마을에서 하는 일과 아버지의 위신이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미츠아가 마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한 행동은 어쩌면 평소의 성격과는 정반대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지나치게 남의 시선에 풀이 죽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남들의 입에서 내 이름이 오르고 내리는 건 역시도 불편해하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영화에서는 첫사랑의 운명적 만남이라는 엄청나게 설레는 소재도 있지만 미츠아의 간절함에서 나온 변화 역시도 주목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 쓰게 된다면 더 힘들어지는 건 자기 자신인데요. 그렇다고 아예 신경을 안 쓰기엔 조금 어렵기도 하고 이러한 아이러니에 빠지는 분들 종종 계실 겁니다.
조금은 각박한 세상에서 역사상 최고의 애니메이션 흥행작을 보면서 이번 주를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평소에는 소극적이고 소심했던 미츠아가 타키와 만나게 되면서 생기는 변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생각이 많은 건 말이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나에겐 우리가 지금 1순위야 안전한 유리병을 핑계로 바람을 가둬둔 것 같지만 기억나 그날의 우리가 잡았던 그 손엔 말이야 설레임보다 커다란 믿음이 담겨서 난 웃음을 줬지만 울음이 날 것도 같아서 소중한 건 언제나 두려움이니까 문을 열면 들리던 목소리 너로 인해 변해 있던 따뜻한 공기 여전히 자신 없지만 안녕히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어스라이 하얀 빛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곁어져 가더라도 너는 맘에 살아 숨 쉴 테니 여긴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길 모퉁이 익숙함에 진심을 속이지 말자 하나 둘 추억이 떠오르면 많이 많이 그리워할 거야 고마웠어요 그래도 이제는 사건의 지평선 네, 듣고 온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과 함께 오늘의 스토리 인사이드는 여기까지인데요. 처음으로 애니메이션이란 장르를 다뤄봤습니다. 사실 어떻게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지 고민이 많았는데요. 너의 이름은 이라는 작품은 스토리도 정말 탄탄하지만 그 속의 작화가 더 대단한 작품입니다. 영화를 보는 100분 내내 볼거리가 정말 많은 영화니까요. 너무너무 추천해드리는 영화인데요. 이미 이 영화를 보신 많은 분들은요. 영화를 다시 보시면서 그때 느꼈던 감정을 다시 한번 또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오랜만에 찾아와서 설렜던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작 기술의 김세현, 진행의 홍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